네, 최근 중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혈관 질환입니다. 돈 버는 건강 비법, 혈관 질환이죠. 오늘 혈관 관리 비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문해 주실 선생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혈관 관리를 잘 하고 계신 또 주인공분을 모셔봐야지 우리 또 전문가분들이 할 말이 생길 것 같아서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반갑습니다. 동키 이후로 불꽃이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시는 살아있는 여전사 동키죠. 예. 맞죠? 맞죠? 잔뜩 넣어. 어디서 근본 없이 어디서 아는 척이야? 어디다 눈을 똑바로 뒤집어 뜨고 이런 게 있었으면 얘기를 좀 연기시죠? 이런 게 있었으면 얘기를 연기시죠? 아니 개그맨인데 상황극을 이렇게 안 받아준다고 받아주시면 어떡해요. 아니 너무 몰입도가 뛰어나셔가지고. 진짜 혼나는 너무 기분.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저 분위기 있는 여자예요.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요? 아니 근데 옆에서 보는데도 좀 무서웠어요. 진짜요? 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잠재적 이미지. 저희는 이거 항상 하는 거라 네. 저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하는 편인데 네. 원래 이거는 따기를 딱 때리면서 시작을 해요. 가야죠. 한 대씩 다 불꽃 따기 맞아야죠. 네네 네, 가시죠. 줄 서세요. 아 근데 다니다 보면 요즘에 악역 같은 거 하시면 사실 사람들이 네.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반응이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이렇게 국밥집에 가면은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국밥을 이렇게 안 놓고 여기다 튀기게 이렇게 놓고 가시거나 감정을 아니면 입 모양을 보면 나쁜 년 이게 보여요. 어떡해. 대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분노하는 연기 그리고 소리 지르고 화내는 이런 연기가 사실 연기자 입장에서도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 감정에 몰입하다 보면 스스로 스트레스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 혈압도 뭐 올라갈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7년 전에도 관련돼서 혈관 질환을 좀 겪으신 적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바쁠 때였어요. 그래서 7년 전에 제가 혈관 질환을 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고지혈증이랑 악성 빈혈을 진단받았는데 혈관 질환이라는 게 이렇게 심해지면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는 그 위험이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심장 질환이나 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은요. 우리 몸속에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예측이 불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통계를 내봤어요. 네. 근데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는요. 바로 심혈관 질환이었습니다. 심근경색 뭐 이런 협심증과 같은 것들이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2위가 뇌혈관 질환이었어요. 저 당연히 암일 줄 알았어요. 그죠. 네, 사실 혈관이. 대부분이 암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건 이런 혈관 질환들이 차지를 하고 지금 있었고. 뭐 1위나 2위나 그게 다 혈관에 관련된 그런 질환이에요. 맞습니다. 특히 매년 이런 혈관 질환들은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네. 한 해에만 통계에 따라 보니까 890만 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600만 명이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길에서 네. 푹푹 쓰러져서 네네. 뭐 응급실로 가시거나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네. 돌연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의 원인 중 하나가 심내혈관 질환이에요. 어우 진짜 무서운 거. 근데 심내혈관 질환으로 보통 사망에까지 이르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심내혈관 질환으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전조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아. 맞아요. 혈관은 통증세포가 없기 때문에 네. 그 혈관 내벽이 70%가 막힐 때까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증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심내혈관 환자분들이 이게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못 느끼고 방치하고 뭐 시간을 보내다가 중증 상태거나 혹은 이렇게 돌연사 같은 사망 돌연사.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 예비를 할 수가 없네요. 대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사실 대표적인 사망 원인인 만큼 치료비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집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기로 또 한번 때려봐야죠. 약간 굵직하기 때문에 병들이 이게 사실 치료 비용만 보자면은 심혈관 질환의 평균 치료 비용이 4,837만 원. 와우. 뇌혈관 질환은 5,132만 원. 9,969만 원이 나옵니다. 어머 세상에.
굉장히 심각한 비용입니다. 저희 코너 사상 네네. 최대 금액이 나왔거든요. 지금까지는 역대죠. 지금 1억이 거의 근사치까지 네. 갔어요. 아 그래도 지금 그걸 극복하셨다니까. 아우 저도 모르는 사이에 1억 벌었네요. 네,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부자된 기분이에요. 아 축하드립니다. 그 혈관에 필요 이상의 지방들이 많이 쌓여서 고생했었거든요. 네. 근데 혈관 속 지방을 녹이기 위해서는 매일 꼭 오메가3를 챙겨 먹었어요. 혈관 속에 지방이 쌓여요? 오. 아니 보통 살에 뭐 지방이 낀다 네. 뭐 이런 건 있는데. 혈관 속에? 네. 혈액이 지방이 쌓이게 되면은 맑아야 되는데 이제 굉장히 걸쭉해지기 시작을 해요. 혈전이랑.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덩어리가 되면 우리가 의학용어로 이제 혈전이라고 하는 게 생기거든요. 그 혈전이 네.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혈관 벽에 차곡차곡 쌓이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엔 결국에는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그쪽 장기에 산소나 영양분이 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뇌일 경우에는 어머.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 되는 맞아. 거고요. 맞아. 심장일 경우에는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아무리 먹어도 네. 영양분으로 섭취가 안 되고 노폐물로만 쌓였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살찌고 붓고 또 자도 피곤하고. 혈관에 지방이 쌓인다는 게 이게 좀 느낌이 좀 이상한데요? 쌓이고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맞아요. 없어요? 좀 무서운 거 아니 이게 뭐 실핏줄 같은 게 좀 굵어진다거나 뭐. 저희가 이제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혈관에 비만이 생기면 어떻게 생기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혈액 속에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필요 이상으로 쌓인 게 고지혈증이잖아요. 근데 이 고지혈증이 지속되게 되면 만성적으로 혈관에 염증이 일으켜요. 그래서 그 뇌피세포의 틈에 그런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점점점 혈관벽이 저렇게 두꺼워집니다.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그러면 점점 더 좁아지고 결국에는 막히게 되겠죠. 사실은 고지혈증은 특히 우리 어머님들이 거의 건강검진 해보시면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증상이라 저는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건강검진 하면은 이제 고지혈증을 진단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30대 같이 젊은 분들도 고지혈증을 진단받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네, 통계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의 47.8%가 현재 고지혈증이나 또는 중성지방 이상 아니면 총콜레스테롤의 증가라고 하는 진단을 받기 시작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냥 이 정도면 두 사람 모이면 그 중에 한 명은 네. 고지혈증이라는 거잖아요. 정말 약간 침묵의 암살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너무 무섭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은 뭐 기름진 고기, 인스턴트 음식을 좀 피하면 저희가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가 있나요? 원인 중에 하나는 이렇게 뭐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참을 수 있지만 있어요, 그런 거. 네, 그것만은 아니에요. 저희 한국인은 무슨 힘으로 살죠? 밥심. 밥심이죠. 네. 최근 쌀 소비가 줄긴 했지만 그 다음에 빵심으로 살아요. 저희 요즘 빵심. 면심. 여기 계시네요. 빵 그렇게 살 정도로 설마. 한국인들이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니, 탄수화물이 무슨 잘못이 있어? 왜 이게 가지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다 먹으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지속하려고 그런 거지. 야야 먼저 고기도 먹지 말라 그래. 햄버거 먹지 말라 그러고 밀가루도 먹지 말라 그러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죄송합니다.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네. 죄송합니다.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탄수화물이 이게 지방이랑 엄연히 다른 영양소잖아요. 근데 왜 맞아요. 탄수화물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고 남은 탄수화물들이 우리 몸에 차곡차곡 지방으로 축적돼요. 아, 나 지금 뱃살 그렇겠다. 있어요, 없어요? 예? 뱃살 어떠세요? 생존 뱃살 있습니다. 생존 뱃살. 이게 뱃살, 이게 배에 쌓이면 이제 복부 지방, 아. 내장 지방이 네네네. 되고요. 지방간이 되고. 이게 또 혈중의 콜레스테롤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선생님 근데 이게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 이게 진짜. 지금 멘붕이 온 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탄수화물 밥 먹는 거 위험하죠. 방법이 있겠죠. 그럼요. 영위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까지 유리 선생님처럼 관리를 해서 건강을 지키신 분이 계시잖아요. 좀 참고 한번 지켜보시면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많이 먹었지? 맛있지? 뭐예요? 저 힐링 시켜주신다면서요. 설거지예요? 힐링 시켜주려고. 아 그래요? 고무장갑 가지고 따라와봐. 고무장갑을 동시에 저렇게. 어디 가시는 거예요? 고무장갑이라고 무시하면 큰일 나. 알았지? 오. 옳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땡겨. 진짜로 잘 안 당겨질 텐데. 고무 따라서 해. 네. 얘가 탄력이 좋잖아. 세잖아. 얘를 바깥으로 당기는 거야. 아, 고무밴드처럼 땡겨. 사용하시는 거구나. 하나. 저게 생각보다 이제 힘이 많이 가요. 5번, 3세트. 셋, 넷, 열. 우와, 팔 돌리기 스트레칭. 운동 많이 되지? 와 선생님 진짜 와. 저 저거 당겨봤거든요. 저렇게 당기기 진짜 힘들어요. 와, 자세 정말 좋으시다. 네. 혈관 운동에 좋고 팔 근력 운동에도 좋아. 부모는 드라마를 보면서 TV 뉴스를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거야.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잖아. 그치? 저 근력으로 불꽃 싸다기를 날리신 거네요. 사실 영향이 있어요. 오늘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겠는데. 아 진짜 저 정도면 턱 돌아갔겠네요. 오, 정도면 턱 돌아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네요. 저희가 이제 운동도 이런 혈관 질환 예방에 굉장히 좀 중요하죠. 네. 하지만 우리 혈관 속에 있는 이런 지방, 콜레스테롤을 녹여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뭔가 더 필요해요. 우리 혜리 씨가 지금 그 계속 먹었던 제품이 하나 있었어요. 오메가3. 오메가3는 혈관 청소부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몸속에 있는 중성 지방이나 이런 혈행 개선에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이런 콜레스테롤 지방을 녹여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서 혈류 흐름을 굉장히 좋게 해요. 그런데 이제 오메가3가 필수 지방산이라고 불리거든요. 우리 네. 몸속에서 꼭 필요하지만 문제는 체내에서 합성을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서 꼭 섭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오메가3에 이제 등푸른 생선에 많다고 하니까 고등어. 평소에 고등어나 그런 거 먹을 때 아, 내가 지금 오메가3를 먹고 있겠구나 좀 하긴 했었거든요. 우리가 오메가3나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알고 있는 게 왜 견과류 많이 알고 네. 계시고 그리고 뭐 정어리, 고등어, 연어 이런 것들이 다 등푸른 시리즈도. 네, 등푸른 시리즈들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딱 불포화 지방산만 먹을 수가 없어요. 거기 안에는 포화 지방산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도 먹으면서 포화 지방산도 같이 먹어버리게 되니까 앞으로 두 발 갔다가 뒤로도 한 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고 양도 한 번에 많이씩 먹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음식으로는 좀 힘들죠. 솔직히 이런 말 할 때는 아닌데 저는 사실 아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포화, 불포화 지방산이 뭔지. 근데 사실 둘 중에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건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걸요? 우리가 지방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요. 불포화 지방산, 포화 지방산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포화 지방산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음식이 뭐가 있냐면요. 삼겹살, 버터 이런 것들 다 포화 지방이에요. 불포화 지방산은 이제 견과류, 생선류, 오일들, 식용유 이런 것들은 다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두 개의 차이점을 딱 보시면 한 가지는 이제 고체일 가능성이 높아요. 포화 지방은. 그리고 불포화 지방은 액체 상태로 유지될 수 있어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녹는 점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네, 근데 이제 포화 지방산은 녹는 점이 굉장히 높으니까 상온에서 거의 다 고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도 액체 상태가 아니라 고체 상태로 이제 굳어버리는. 그럼 혈관 안에서도 액체처럼 흐르는 게 아니라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포화지방산을 먹으면 혈관에 전부 쌓이는 거잖아요. 네, 뭐 어머, 그럼 병이란 병 다 생기겠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몸 안에서 액체 상태 유지를 잘 해주니까 쌓이지 않고 또 걔네들이 염증 조절도 같이 해주니까 혈관 질환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불포화 지방은 지방을 녹여서 배출해 줄 수도 있는 좋은 지방인 거잖아요. 근데 생선만 먹어서는 될 게 아니니까 오메가3를 좀 챙겨 먹으면 좋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선생님도? 네네. 그래서 제가 꼭 챙겨 먹고 있는 건데요. 제가 먹고 있는 건 그냥 오메가3가 아니라 네. RTG 오메가3라고 오메가3 중에서도 가장 그 발전한 오메가3라고 하는데 맞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오. 오메가3가 계속 진화 있어요. 네. 1세대, 2세대, 3세대 오메가3가 있는데요. 1세대 이제 오메가3는 네. 이 글리세롤의 네. 두 개는 포화 지방산, 네. 한 개는 불포화 지방산이었어요. 이제는 에탄올에 불포화 지방산 하나 결합해서 네.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네. 3세대는 글리세롤에 네. 불포화 지방산 세 개를 붙였어요.
실제로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생체 이용률에 대한 네네.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1세대 TG형이 100%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2세대 E형이 73%, 3형인 RTG형이 124%의 생체 이용률을 보이는 결과를 보였죠.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오메가3를 알아보다가 오메가6라는 것도 알게 됐는데 역시 우리 몸에서 이게 스스로 합성이 안 되니까 네. 그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그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오메가3의 중요성만 유독 강조하는 뭐 이유가 있나요? 실제로 오메가6가 식물성 오일들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오히려 염증 작용이나 혈전을 생성하게 돼요. 혈관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랑 오메가6에 네. 이런 섭취 권장 비율이 있거든요. 오메가3가 1, 오메가6가 4 정도 유지하는 게 좋은데요. 네. 한국인들은 사실 1대 10 정도로 사실 불균형이 좀 심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심혈관 위험이 좀 굉장히 높아지고요.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네. 이 오메가3 섭취를 위해서 주 2회 이상 기름진 생선을 먹는 것을 권장하기도 해요. 아, 그 정도로 필수적인 거구나. 그럼 뭐 한국인들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주로 탄수화물 비중도 높고 또 오메가3 비중은 조금 낮은 편일 테니까 오메가3를 좀 따로 챙겨 먹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사실 오메가3를 챙겨 먹는 거 너무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네. 고르는 것도 중요해요. 이 오메가3는 금방 산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광이 된 것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제조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그 증류법을 썼는지를 잘 보시고 반드시 초인계 추출법을 사용한 오메가3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불순물도 없고 또 쓸데없이 먹어야 되는 다른 그런 발암물질들도 복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추출법도 신경 써야 된다는 건 참 좋은 정보인 것 네, 같습니다. 맞네요. 근데 듣다 보니까 네. 사실 오메가3, 이 RTG 오메가3도 기름이잖아요. 그렇죠. 기름이 기름을 어떻게 분해하는지. 이 지방이 혈관 속에 있으면 네.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 그 물이죠. 누가 물이에요. 물. 자, 그래 해 넣으면 보인다. 혈액도 물이니까 끈적끈적 계속 저어볼게요. 안 녹아요. 안 녹아. 우리 혈관이 저렇게 되는 거야? 네, 끈적끈적. 세상에. 여기 오메가3에 네. 한번 지방을 넣어볼게요. 어머 녹아. 여기 오메가3에 네. 한번 지방을 넣어볼게요. 어머 녹아. 어머 녹아. 어머. 신기하지 않나요? 기름이 녹네요. 녹아. 뭐야?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RTG 오메가3를 먹게 되면 몸속에 있는 혈관 속에 있는 지방을 이렇게 녹여서 몸 밖으로 배출한다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이제 심장에서 이렇게 심장 주변의 혈관들이나 이제 심장으로 가는 혈관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게 되면은 네. 심부전이나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까지도 예방할 수 있고요. 뇌로 가는 혈관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면 혈관이 막히는 뇌졸중을 예방해 줄 수 있고 뇌출혈까지도 예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웬만한 현대인들의 고민은 정말 해결을 해줄 것 같은데 저는 오메가3를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지방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먹기가 싫었었어요. 혹시나 다이어트. 굳이 내가 지방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게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거나 그렇진 않나요? 실제로 8주 동안 오메가3를 섭취했었던 40명의 환자가 8주 만에 6kg의 체중 감량을 했고요. 또 12주 동안 오메가3를 복용한 한 100명 정도의 성인 여성이 10kg 정도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오메가3가 네, 결국 오메가3가 체내에 있는 포화지방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좋기만 하진 않을 거예요. RTG 오메가3 섭취할 때 주의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섭취 용량이겠죠. 좀 좋다고 막 과량 복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딱 정한 하루 섭취 권장량이 있거든요. 이게 500에서 2000mg 정도가 가장 적절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류나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거나 또 다른 약을 복용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하고 상담을 하시고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